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단원에서 우리는 웹 보안에 대해서 같이 학습했습니다. 우리 지난 단원 웹 보안에서 웹 서비스의 개념과 웹 서비스, 웹 프로토콜인 HTTP가 가지고 있는 특징, 그리고 HTTP의 보안의 취약점을 같이 학습했습니다. 그리고 웹 서버 보안 설정에서 리눅스에서 아파치 웹 보안 설정 방법과 윈도우즈 IIS 보안 설정 방법도 같이 공부했습니다. 또한 웹 로고 분석에서 아파치 로고 관리 방법도 학습했고, 그리고 웹 애플리케이션 보안 취약점 분석에서 OWASP의 소개와 웹 애플리케이션 공격 유형들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난 단원에서 웹 애플리케이션 보안 장비인 웹 방화벽의 특징, 종류와 그리고 역할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단원은 웹 애플리케이션 보안에 정말 치명적인 사항을 가져올 수 있는 DNS 보안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에서 학습할 내용은 DNS, 도메인 네임 서비스의 약자잖아요. DNS, 도메인 네임 서비스의 동작 원리와 동작 원리에서 DNS가 무엇을 하는지, DNS의 역할과 DNS의 동작 원리, 그리고 DNS 종류, 그 다음에 DNS 리소스 레코드 이런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DNS 서비스 운영에서 운영 방법을 학습할 텐데, 여기서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DNS 등록을 어떻게 하고 등록된 DNS 도메인 네임 서비스를 어떻게 조회할 수 있는지 또 살펴볼 것이고, 리눅스에서 DNS를 설치하는 방법과 윈도우즈에서 DNS를 설치하는 방법도 같이 학습하겠습니다. 그리고 DNS 서비스 조회 및 설정 방법도 같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DNS 보안 유형과 각각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국내외 DNS 보안 침해 사례, 우리나라하고 외국의 그 DNS 침해 사례가 있거든요. 재앙을 가져왔던 사례들입니다. 이 사례들도 소개할 거고, DNS 공격 유형과 그의 대응 방안, 이런 식으로 같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이제 DNS, 도메인 네임 서비스의 시스템의 이제 그 보안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이 DNS 보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보안이 잘못되면 DNS 공격을 받게 되면 치명적인 그러한 치명적인 상태의 어떤 재난을 갖고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무엇이냐면 다른 것들은 어떤 국지적으로 아니면 어떤 시스템 하나만 이렇게 공격을 받아서 보안에 침해가 되는데, 이 DNS는 어떤 회사 전체의 그 서비스를 마비시킨다든가 아니면 지역 전체 아니면 국가 전체의 그 서비스를 마비시키는 그런 치명적인 어떠한 공격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DNS 여러분들의 보안에 대해서 여러분들 철저히 공부하셔야 되고, 그 내용들은 어떤 내용인지, DNS가 어떻게 동작을 하고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또 그걸 알아야만이 여러분들이 공격에 대해서 DNS 보안 공격을 어떤 공격이 있고 그걸 어떻게 방어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 학습할 수 있도록 그 준비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Arbor Security Report라고 해서 2016년 이후에는 가장 그 애플리케이션 보안에서 가장 취약점이고 가장 관심이 높은 것은 DNS 보안이다, 이렇게 레포트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단어는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써서, 뭐 다른 단어도 중요하지만 이번 단어도 상당히 중요한 단어니까 여러분들이 잘 공부해 놓으셔야 됩니다. 학습해 놓으셔야 됩니다. 우리 먼저 DNS에 대한
동작을 어떻게 하는지, DNS가 또 뭔지 이런 것들을 우리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DNS의 역할, DNS가 뭐 하는 건지, 그쵸?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쵸? 우리가 많이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DNS는 직접 우리가, 그쵸? 우리 그냥 인터넷 쓰기 위해서 우리가 숨 쉬기 위해서 공기가 있듯이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 공기와 같은 그런 존재죠. 공기라는 것은 뭡니까?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쵸? 그렇지만 우리가 의식적으로 우리가 공기를 생각하고 다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비슷한 게 이 DNS는 인터넷의 다른 서비스의 공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쵸? DNS다. 자, DNS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메인, 네임,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여러분들 약자도 풀자로 알고 있으셔야 돼요. 도메인, 어떤 영역의 이름을 결정짓는 체계, 시스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DNS가 어떤 걸 하는 건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처음 시간이니까. 자, 우리 여러분들 홈페이지 띄워서 브라우저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그쵸? 크롬이나 이런 것들 띄워서, 그쵸? 내가 홈페이지를 보려면, 네, 클라이언트에서, 그쵸? 다른 서비스에 있는 웹페이지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주소란에다가 이렇게 치죠. 자, 우리 가정을 해서, 그쵸? 네이버에다가, 그쵸? http 뭐 하는 겁니까? 홈페이지 웹 서비스 한다는 거죠? https://worldwideweb 네이버.com 그리고 엔터키를 치면, 자, 지난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그런 것들을 우리는 순식간에 그냥 아무 의식 없이 홈페이지 받아보고 내용 읽어보고 확인하고, 그죠?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해결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다시피 이 HTTP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 절차와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세션도 맺고, 그죠? 데이터도 주거니 받거니 하고, 세션을 끊고, 여러 가지 단계별로 우리가 서비스를 해준 것과 같이 사실은 그거보다 또 다른 것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가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http worldwide.naver.com을 하고 엔터키를 친 겁니다. 그 순간에 먼저 뭐를 하냐면 여러분들 컴퓨터, 클라이언트 컴퓨터에서, 우리 클라이언트 컴퓨터에서 맨 먼저 뭐를 하냐면 월드와이드웹 네이버닷컴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도메인 이름입니다. 컴퓨터와 컴퓨터 사이에, 그쵸? 어떤 컴퓨터를 구분할 때 이 도메인 네임 갖고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컴퓨터에는 컴퓨터를 유일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이 부여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IP라고 하는 거죠. 인터넷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IP 되어 있는 거죠. 즉 210.89.160.88 이런 숫자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원래는 여러분들이 여기다 https 210.89.160.88 이렇게 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치면 그걸 외울 수 있습니까? 네이버 갈 때마다 그런 걸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네이버 그러면 알잖아요. 그쵸? 숫자를 기억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숫자를, 그쵸? 도메인을 또는 숫자로 바꿔주는 그러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서버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worldwideweb.naver.com을 쳐서 엔터키를 쳤습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뭐를 하는 거냐면 이제 쭉 개통을, 세션을 맺으면서 개통을 하면서, 그쵸? 맨 먼저 클라이언트가 뭘 할 거냐면, 그쵸? 월드와이드 www.naver.com의 IP가 뭔지를 알아야 되죠. 클라이언트는 모르죠. 클라이언트 내가 아는 거는 www.naver.com이라고 하는 도메인 이름밖에 모르지 여기가 IP가 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IP가 뭔지를, 그쵸?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도메인 네임을 IP로 알려주는 컴퓨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도메인 네임, 그쵸? 시스템의 서버다. 그래서 있고, 내가 어느 서버에다 처음 그걸 물어볼 건지 지정하거든요. 뭐든 지정되어 있습니다.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www.naver.com을 딱 쳤을 때 저거에 대한 IP를
그쵸? IP를 요청하는 컴퓨터가 있어요. 그 우리가 세팅하거나 그쵸? 명시적으로 세팅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요청을 하면 DNS라고 하는 서버에 우리가 요청한 그쵸? 도메인 네임을 보내줘요. 그걸 갖다 내가 처음에 그걸 요청한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로컬 DNS 서버다 그래요. 그럼 그 서버에서 www.naver.com이라는 것에 IP가 뭐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겠죠. 그쵸?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 서버가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거죠? 이 서버가 www.naver.com이 그치? IP 어드레스가 뭐야? 이렇게 쿼리를 날린 거예요. 질의한다 그랬거든요. 쿼리를 날린 거야. 뭐야? 라고 클라이언트가 물어봤더니 로컬 DNS 서버가 210.89.160.88입니다라고 가르쳐줘요.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210. 그쵸? 89.160.88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HTTP 리퀘스트를 하겠죠. 지금 HTTP 했으니까. 그러면 이것이 어디냐면 네이버는 여러 가지 그 IP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저 www.naver.com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여러 가지 IP 중에서 이제 하나의 IP인데 거기다가 보내죠. 그러니까 월드와이드웹 해서 그쵸? 210.89.160.88에 HTTP 리퀘스트를 해서 네이버 컴퓨터에 보내서 그쵸? 내가 요청한 문서를 갖다가 빼주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 클라이언트가 네이버를 요청했을 때 www.naver.com을 하고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IP 주소로 요청을 하고 그쵸? 그러면 그쵸? 네이버에서 지난주에 배운 웹 서비스를 이용해서 HTTP 리스폰스를 하면 우리는 그거를 클라이언트가 해석을 해서 웹브라우저가 해석해서 그쵸? 화면에다 네이버를 딱 띄워주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DNS가 뭐냐면 그치? DNS가 그쵸? 도메인 이름을 영문으로 되어 있는 도메인 이름을 그쵸? 도메인 이름을 뭐로? IP 주소 숫자로 되어 있는 4개의 숫자로 되어 있는 IP 주소로 바꿔주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DNS다. 아시겠어요? 자, 우리 첫째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TCP/IP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훤히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쵸? 맨 밑에는 네트워크 액세스 레이어, 인터넷 레이어, 트랜스포트 레이어, 어플리케이션 레이어가 있다고 그랬죠? 거꾸로 보시면 HTTP, DNS, FTP, 텔넷, SMTP, POP3, IMAP3 이런 것들은 이거 말고도 엄청 많죠. 그렇죠? 어플리케이션 응용 계층에 있는 거죠. 이 응용 계층에서 HTTP에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으면은 여기에 DNS도 있어요. DNS. HTTP 다음에 DNS도 있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도메인 네임을 치면은 어떻게 어느 방식으로 UDP나 TCP 방식으로 이동을 해서 뭐를 그렇죠? IP를 가져다가 그 IP를 가지고 네트워크 액세스를 통해서 전송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 밑으로 쭉 패킷들을 만들어 가지고 보내는데 최종 액세스 레이어 이더넷이나 프레임에서 액세스 레이어를 타고 가는 망을 타고 가는 그러한 형태는 IP 주소를 탄다는 거죠. 도메인 네임을 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DNS 역할이죠. 그럼 우리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첫 시간이니까. 되셨죠? 자, 그래서 사람이 숫자로 구성된 IP 주소를 기억해서 인터넷 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불편하고 어렵다라는 거지. 그쵸? 우리 여러분들 이 IP 주소 보시면, 그쵸? IP 주소 보시면은 점을 빼고도 세 자리씩 되지 않습니까? 12자리예요. 우리 전화번호 외우기 어려워서 여러분들 칙칙폭폭 우리 그 기차 그쵸? 열차 있잖아요. 기차역에 기차 저기에 전화번호가 칙칙폭폭이에요. 7788이라는 거죠. 우리 여러분들 이삿짐 센터에는 이사 그러면 이삿짐 센터는 이렇게 알잖아. 칙칙폭폭 그러면 그건 그 기차역의 전화번호네? 누구든지 다 알잖아요. 이와 같이 숫자보다 문자를 하는 게 더 기억에 오랫동안 남지 않습니까? 기억하기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숫자로 된 것보다 그쵸 IP를 기억해서
인터넷 서비스의 경우는 불편하다. 그렇기 때문에요. 사람이 기억하기 좋은 알파벳. 그쵸? 숫자도 돼요. 그쵸? 한글 도메인, 한글도 돼요. 아시겠어요? 한글. 우리 동서울, 그쵸? 대학 이렇게 쳐도 돼요. 홈페이지 주소란에다, 그럼 우리 대학이 열리거든요. 이름을 만들어 사용하면 기억하기에 편리하기 때문에 DNS가 나왔고, 우리 인터넷 서비스 초창기부터 DNS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형식을 가진 알파벳 이름을 도메인 네임이라고 한다. 그래서 DNS는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니까 도메인 이름이라고 한다. 되셨죠? 그러나 TCP/IP 컴퓨터 통신은 아까 말씀드렸죠? 도메인 이름으로 통신할 수 없습니다. 그쵸? 우리는 기억하기 좋은 도메인 이름을 가지고 인터넷 서비스를 하지만, 그쵸? 실제, 그쵸? TCP/IP 통신은 우리 도메인 갖고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이용하는 거를 IP 주소로, 그쵸? 대응되는 IP 주소가 필요하다. 따라서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로 바꿔주거나, 이걸 갖다 우리, 그쵸? forward call이라고 그러거든. 정방향 질의, forward call이.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또는 거꾸로도 돼요. 여러분들 IP 주소를 치면 도메인 이름이 뭐다라고 또 가르쳐도 줘요. 거꾸로도 됩니다. IP 주소를 도메인 이름으로 바꿔주는 걸 갖다 우리 역방향 질이라고 하거든요. 시스템을 DNS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 한번 이제 잘 기억했다가 http www.naver.com 그러면 http naver.com에 IP도 주지만요. 여러분들 브라우저에다가 주소란에다가 https://210.89.160.88을 그리고 엔터키 쳐도 네이버 홈페이지가 보인다는 거죠. IP 쳐도 된다는 겁니다. IP 치면은 얘가 어떤 하면 거기다가 내가 IP를 치면 도메인 이름으로 바꿔줘요. 한번 해보세요. 하시겠어요? 해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 도메인 이름에다 http://210.89.160.88 쳐보세요. 그리고 엔터키 치면, 그쵸? 네이버 홈페이지가 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주소란을 보세요. 이 IP가 없어지고 도메인 네임이 www.naver.com이 거기에 딱 다시 변환돼서 보여요. 그렇다는 건 뭐냐면 내가 IP 주소를 치니까 도메인 네임으로도 바꿔준 거죠. 누가? DNS가 했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쵸? 자, 그래서요. 이제 중요한 거, 보안에 이제 중요한 거. 우리 여러분들 통신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트랜스페어런트라고 그 세 번째 계층, TCP/IP 세 번째 계층 트랜스페어런트. 그쵸? 그 계층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중요해서 거기에 TCP라는 건 여러 번 말씀 많이 드렸죠. HTTP라든가 SMTP라든가 FTP는 그쵸? 서로 이동을 하려면 TCP로 한다 그랬죠. 트랜스미션 컨트롤 프로토콜로 어떤 컴퓨터에서 어떤 컴퓨터로 메시지를 보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 FTP 때도 얘기를 했는데 어떤 거는 UDP 통신을 한다 그랬잖아. 빠르게 파일을 주거니 받거니 할 땐 UDP 통신을 한다 그랬죠. 이 UDP 통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유저 데이터그램 프로토콜이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시나요? 이 UDP 통신은 뭐냐면 두 개의 그 컴퓨터들 사이에 빠른 메시지를 주거니 받거니 하기 위해서 UDP 통신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UDP 통신이라고 하는 거는 비대칭 구조예요. 비대칭 구조라는 건 뭐냐면 누가 뭐를 보냈는지 누가 받았는지 그걸 확인하지 않고 빠르게 메시지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 용도로만 쓴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 나중에 뒤에 가서 말씀드릴 겁니다. DNS의 보안 이슈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걸 갖다 우리 TCP/IP의 트랜스페어런트 계층의 유저 데이터그램 프로토콜인 53포트를 사용해서 통신을 한다. 이 UDP는 두 개의 컴퓨터 사이의 메시지를 빠르게 교환하는 용도로만 쓰지만 그렇기 때문에 서로 확인을 안 하기 때문에 그쵸? 보안에 취약하다. UDP를 쓴다. 물론 그쵸? 우리 DNS도 TCP를 쓰는 거는 있기는 합니다. 그쵸? 어떤 때 쓰냐면 이제 뒤에 가서 말씀을 또 드릴 기회가 있는데 우리가 그 DNS가 중요한 거잖아요. DNS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요. 서비스가 다 멈춘다 그랬어요. 그런 사건 많았습니다. DNS가 다운돼 버리면은요. 그쵸? 모든 인터넷을 못하는 겁니다.
인터넷 대란이 벌어지는 거죠. 그쵸? 응? 세계의 혼란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코로나보다 더 무서울 수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이 DNS가 다운되지 않기 위해서 그쵸? 프라이머리 DNS, 슬레이브 DNS 이렇게 DNS를 여러 개 또 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DNS와 DNS 사이에 그쵸? 통신은 또 TCP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DNS의 통신은 UDP로 하는 거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에서 로컬 DNS 사이에 그쵸? 쿼리를 주고 IP를 받는 거, 이 통신은 뭐로 한다? UDP로 한다. 이게 시험에 자주 나왔던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됐고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간단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잡합니다. 왜? 어떤 한 컴퓨터에서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도메인에 대한 IP를 한 컴퓨터가 다 갖고 있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 세계에 수많은 도메인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네이버닷컴도 있고 구글닷컴도 있고 우리 학교에 있는 du.ac.kr도 있고 그렇죠? 정부에 있는 go.kr도 있고 전 세계에 있는 도메인 수가 얼만큼 될까요? 수백 개? 수억 개가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쵸?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이버에서 여러분들 www.네이버닷컴이라고 쳐가지고 네이버 홈페이지 봤잖아요? 사실은 내가 아까 그거 네이버닷컴에 IP 빼주십시오 그랬고 하나 IP만 빼줬잖아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은 홈페이지 보려고 www.네이버닷컴을 한 번은 딱 쳤는데도 그쵸? 네이버에서는 하나의 서버 IP만 필요한 게 아니고 네이버에 접속하기 위해서 수많은 IP가 필요해요. 그쵸? 통계에 의하면 10대 개의 IP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DNS에 10대 번을 IP를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걸 하면 전 세계 도메인이 얼마큼 많겠습니까? 엄청 많습니다. 그쵸? 정말 그쵸? 많습니다. 그걸 한 대의 컴퓨터에 다 놓고서 모든 세상에 있는 컴퓨터가 인터넷 서비스 할 때 그 컴퓨터에다 다 물어보고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상당히 이제 복잡한 절차를 가지고 우리 DNS를 동작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 DNS가 자기 역할에 따라서 분산해서 나눠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먼저 드리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DNS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에 나눠져 있는 수많은 DNS가 많겠죠? 그 DNS에 분산되어 있다는 거죠. 분산, 그쵸? 쿼리를 분산 쿼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그쵸? 자, 먼저 우리 DNS 이제 동작 원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쵸? 좀 복잡해요.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클라이언트 우리 화면에서 보시면 같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번 장은 정말 중요한 장이에요. 우리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화면에 좌측에 있죠? 클라이언트가 있어요. 이 클라이언트에서 뭐를 할 거냐면 그죠? 네이버 홈페이지를 볼 겁니다. 또 다시 얘기해요. 그럼 www.naver.com이 주소는 뭐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내가 처음 물어보는 그쵸? DNS가 있다 그랬죠? 로컬 DNS가 있어요. 이걸 갖다가 우리 로컬 DNS라고도 말하겠지만 또 설명드리겠지만 뒤에 리커시브 쿼리를 담당하는 리커시브 DNS라고도 합니다. 자, 다시. 자, 우리 클라이언트가 여러분들 그 집에 있는 PC에서 네이버 보잖아요. 네이버 홈페이지 보고 싶어서 들어가잖아요. 또는 여러분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예요. 네이버 검색하면 똑같이 DNS가 붙는 겁니다. 거기서 여러분들 네이버 볼 때, 그쵸? 여러분들이 어느 서버에다 이름을 물어볼지 그 서버가 지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뒤에 가면 그걸 갖다 로컬 서버고요. 그건 우리 명시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지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컬 DNS에다가 먼저 www.naver.com 주소는 뭐야? 이렇게 물어봐요. 이 로컬 DNS를 또 다른 말로 리커시브, 그쵸? 그쵸? 리커시브 순한 DNS다라고도 부를 겁니다. 좀 헷갈리죠? 자, 그러면 www.naver.com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하는 로컬 DNS에 모든 도메인이 다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다 가지고 있을 한 컴퓨터에다 그걸 다 갖고 있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로컬 DNS는 어떤 일을 지금부터 시작하는지 잘 따라오시는 겁니다. 자, 먼저 www.naver.com의 IP 주소를 알기 위해서 로컬 DNS는 모릅니다. 자, 그러면 어디다가 이제 문의를 할 거냐면 로컬 DNS는 다시 그쵸? 이터레이티브 쿼리를 또 날려요. 쿼리 질의를 해요. 누구한테 날리냐면 보세요. 닷컴이 있지 않습니까? 네이버 닷컴이잖아요. 야, 닷컴의 도메인은 뭐야? 라고 닷컴의 도메인 IP 주소는 뭐냐고 닷컴 도메인 주소를 찾으러 가요. 그랬을 때 이게 바로 점 하나인 루트 도메인입니다. 루트에 점 하나야. 이게 어디에 있냐면 미국에 컴퓨터 하나가 있어요. 만약에 미국에 있는 그 컴퓨터가 스톱돼 버리거나 해킹을 당해서 그 컴퓨터가 꺼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 인터넷은 서비스는 못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 IP 결정을 못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에 루트로 가요. 점 하나로 우측으로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쵸? 우측으로 와서 점 하나로 갑니다. 이렇게 점 하나 루트 도메인. 그리고 나서 거기서 뭐를 하냐면 얘는 점 루트 도메인에서 뭐를 하냐면 닷컴이라고 하는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의 IP 주소 거기에 있다라고. 야, 나는 그거 모르고 내 정보를 보면 이 루트 도메인 DNS에서 닷컴이라고 하는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누구다라는 것을 어떻게 접속한다고 하는 거. 닷컴에 해당되는 도메인 네임이 또 있어요. 도메인이 1단계 도메인, 최상의 도메인인 닷컴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DNS 서버가 또 있어요. 그거의 IP 주소를 다시 로컬 DNS로 내려줍니다. 되셨죠? 그쵸? www.naver.com을 문의했더니 루트 도메인에 가서 컴 도메인의 IP 주소는 뭐야? 그랬더니 그쵸? 루트 도메인이 야, 컴 도메인의 IP 주소는 그걸 갖고 있는 거는 얘한테 물어봐. 그래가지고 그 IP를 주소를 주니까 다시 로컬 DNS는 컴 도메인이 있는 DNS로 다시 이동하겠지. 그치? 컴 도메인에서 야, 그러면 네이버라고 하는 그쵸? 네이버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야? 그랬더니 그쵸? 컴을 갖고 있는 그쵸? 네임 서버에서 다시 네이버라고 하는 도메인을 갖고 있는 뭐를 도메인 네임 서버를 그것도 또 IP를 주겠지. 야, 걔한테 물어봐. 그래가지고 어디로 왔냐면 2단계 도메인인 그쵸? 두 번째 도메인 거 보니까 네이버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네이버의 IP 주소는 뭐야? 라고 이렇게 빼준 거죠. 누구한테? 로컬 DNS. 그럼 끝난 거예요. 그쵸? 그와 같이 끝나가지고 그쵸? 로컬 DNS는 다시 누구한테? 클라이언트에 야 10.89.160.88이라더라 라고 보내주면 누구는? 클라이언트는 다시 네이버라고 닷컴에다가 10.89.160.88이라고 하는 데다가 HTTP 리퀘스트를 요청하겠죠. 그리고 홈페이지를 보겠죠. 복잡하죠? 다 이런 식으로 다 합니다. 그래서 로컬 DNS하고 그쵸? 여러분들이 그 밖에 있는 로컬 밖에 있는 DNS들이 많잖아요. 그쵸? 루트 네임 서버도 있고 닷컴 네임 서버도 있고 네이버닷컴 네임 서버도 있고 그쵸? 쭉 네임 서버들 쭉 있잖아요. 거기다 왔다 갔다 하면서 야 이건 뭐야? 아 거기는 내가 갖고 있지 않고 얘가 갖고 있어. 그래? 그러면 얘가 뭐야? 그건 내가 갖고 있지 않고 얘가 갖고 있어. 그래서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IP 주소란을 채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계속 이터레이티시브, 그쵸?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IP 주소를 하나 빼준 거죠. 정말 어려운 작업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홈페이지를 하나 띄워준 거죠. 이와 같이 반복 작업을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IP 주소를 하나 가지고 옵니다. 되셨어요? 그쵸? 자, 그러면 우측으로 와서 우측에 자 여러분들 도메인 네임 구조를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맨 위가 루트 도메인입니다. 그 밑에가 .com, .net, edu로 끝나는 도메인들이 있어요. 그쵸? 우리나라 네이버닷컴 또 다음 넷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쵸? edu는 별로 없네요. 그리고 나서 또 우리 맨 끝에 하는 것이 .kr 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쵸? 그쵸? 우리도 ac.kr 그러잖아요.
.k를 다 끝나는 것들 많잖아. 또 1번에 있는 것들은 뭘까요? .jp. 그쵸? 자펜. 중국은 뭘까요? .cn 이렇게 돼 있잖아. 이게 각국 나라마다 다 있을 거고, 그쵸? KR 도메인을 갖고 있는 서버가 우리나라에 있겠죠. .jp를 갖고 있는 서버가 일본에 있겠죠. .com, .net, edu는 어디 있을까요? 미국에 있겠죠. 자, 여러분, 영국은 못 가요. UK예요. 미국은 못 가요. 미국. 그쵸? AM입니까? 아닙니다. 미국은 없습니다. 그쵸? 미국은, 그쵸? 도메인이 기관 도메인을 그냥 씁니다. 그쵸? 나라만, 미국을 뺀 나라들만 있는 겁니다. 왜? 미국서 맨 처음에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쵸? 그랬어요. 자, 그 밑에 이제 기관 도메인, 국가 도메인 밑에 또, 그쵸? 2단계 도메인, 기관명이 있는 겁니다. 기관명. 그쵸? 그래서 구글, 그쵸? 구글.com, 아마존.com, 네이버.com 이렇게 있겠죠. 넷도 마찬가지, edu도 마찬가지예요. mit.edu, harvard.edu 이렇게 돼 있겠죠. 이해가셨어요? 그게 2단계 도메인입니다. 자, 근데 KR 도메인을 보시면 .co, 2단계 도메인은 .co, 그죠? 코퍼레이션에서 회사예요. 아시겠어요? GO는 뭘까요? government, 정부에서 쓰는 거. AC는 대학교에서 쓰는 거죠. 학교, 아카데믹. OR은 뭐야? 오가니제이션, 단체들. P는 뭘까요? 개인 홈페이지들이에요. 아시겠어요? 개인 홈페이지들. 그쵸?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닷컴에서 오는 기관 도메인이 있잖아. 이 최상위 도메인에서 오는 것들은 거기서 끝나요. 그래서 이걸 3단계 도메인은 끝나는데, 그쵸? 2단계 도메인을 끝나는데, 우리 KR에서 오는 거 뭡니까? 그 밑에 또가 뭐가 있어요? 한 단계 밑에 DU, 동서울 유니버시티, 카이스트, SNU 이렇게 있겠죠. CO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쵸? LG.co.kr, 삼성.co.kr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쵸? 이와 같이 국가 도메인을 내려온 것들은 4단계, 3단계 도메인을 쓰고요. 그쵸? 기관 도메인 닷컴이나 닷넷 EU는 2단계 도메인을 씁니다. 그쵸? 그러면 우리 네이버닷컴은 몇 단계 쓰는 거예요? 2단계 쓰는 거죠? 그럼 왜 네이버는 2단계 씁니까? 원래 www 우리나라니까 www 네이버 co.kr 이렇게 썼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메인은 미국 기관에다 그쵸? 신청을 해서 거기서 승인을 받아 쓰는 것들입니다. 돈을 많이 주고 쓰는 것들이죠. 돈 주고 쓰는 겁니다. 이거 아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FQDN을 보시면 Fully Qualified Domain Name 그 밑에 이제 우측 밑으로 보는 겁니다. 내가 그쵸? 여러분들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쵸? Fully Qualified Domain Name 보시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포털이 있잖아요. portal.du.ac.kr portal.동서울유니버시티.academy.korea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 3단계 도메인 쓰는 거죠. 맨 끝에는 호스트 네임, 그 다음에는 기관명, 그쵸? 기관 유형, 그 다음에 DU는 그쵸? 기관명, 그쵸? 그 다음에 끝에는 코리아, 한국에 있는 그쵸? 아카데믹에 있는 동서울대학에 있는 포탈 시스템이다. 이렇게 된 거죠. 포탈은 관문이라는 뜻이죠. 이해가셨어요? 그쵸? 요렇게 구성되어 있죠. 자, 그래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도메인 네임을 주고 IP 주소로 와야 되잖아요. 그걸 갖다가 결정하는 거 리졸브다 그래요. 쿼리를 요청하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우리 컴퓨터 PC에다가 그쵸? 도메인을 갖고 그쵸? 도메인 네임 서버에다가 IP 주소를 갖고 오는 그 역할을 리졸버가 담당해요. 리졸버.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리커시브 쿼리는 뭐냐면 로컬 DNS 서버에 쿼리를 보내서 IP를 요청하는 거 어디까지? 클라이언트에서 로컬 DNS 사이를 계속 반복적으로 그쵸? 순환해서 리커시브하게 쿼리를 주거니 받고는 그 영역을 리커시브 쿼리라고 그러고요. DNS 서버에서 그 바깥에 있는 서버들 있지 않습니까? 루트.com 네임 서버, 네이버닷컴 네임 서버 쭉 있지 않습니까? 그 네임 서버를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걸 갖다 이터레이티브 쿼리, 그쵸? 반복 쿼리다 그래요. 아시겠어요? 그쵸? 조금 복잡한 것 같은데 우리가 많이 쓰는 거지만 여러분들 자세히 공부 안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잘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되셨죠? 우리 첫 시간이니까 조금 많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쵸? 첫 시간이니까 우리 여러분들 잠깐 우리 좀 잘 생각을 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잠깐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쉬었다 하겠습니다.